자, 우리 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내일은 NBA가 14경기가 있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14경기가 있죠. 자, 오늘 NBA 같은 경우는 뭐 뉴올승 덴마를 잘 잡았는데 클마랑 포풀이 조금 아쉽게 부러졌죠, 막판에. 주간은 오늘 자, 그래도 두 박스 중에서 한 박스가 또 들어와 줬네요. 대구 가스공사 프렌, GS 칼텍스 프렌, 가져가서 한 박스 들어와 주면서, 자, 주간 연패를 끊어냈죠. 자, 오늘 일단 NBA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연패가 없었죠. 뭐 4연승하고 뭐 2연승하고 뭐 올킬도 많이 나고 그중에 4번도 올킬 나고 했는데, 자, 오늘도 뭐 일반승들도 좋아 보이고 아니면 뭐 어느 봐도 좋아 보이긴 한데 잘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멤버십 유튜버는 멤버십 가입하신 형님들은 편하게 게시판에서 회원 전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력 조합 전체든 더 공개로 가입하셔야 돼요. 자, 샬럿이랑 워싱턴 분 경기부터 출발할게요. 일단 샬럿 같은 경우가 자, 직전 경기였죠. 직전 경기 클불 상대로 원정에서 132대 139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에 빠져있죠. 다만 얘네들이 라멜라볼이 들어와 주면서 라멜라볼이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득점력이 상당히 상승했죠. 그리고 이 콘누펠이죠. 콩쿠누펠. 자, 이 선수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가 매 경기마다 자, 20득점 이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맹활약을 펼쳐졌죠. 그리고 브랜드 밀러 같은 경우도 20득점 이상을 넣어주면서 뭐 팀 패배는 막지는 못했지만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뭐 좋았다. 그리고 오늘 뭐 실점은 139점이나 실점을 했죠. 역시나 이 골밑의 붕괴죠. 골밑의 붕괴. 이게 제일 아쉽고,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보시면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뭐 체력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빅맨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이 워싱턴의 높이를 감당하기가 다소 뭐 부담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샬럿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 원정보다 그래도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샬럿이죠. 홈에서 뭐 1쿼터부터 뭐 공격 템포를 뭐 끌어올리는 모습이 계속 뭐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 워싱턴 원정 같은 경우는 이 3쿼터, 4쿼터 때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볼 정도만 들어와 주면 당연히 뭐 샬럿승, 그리고 마헨.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봐야죠. 언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으로 넘어갈게요. 필라델피아,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이고,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핸디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자, 일단 필라 같은 경우가 뭐 직전 이 댈러스 상대로도 뭐 121대 114로 승리하면서 자, 2연승을 하고 있죠. 뭐 그 중심에는 당연히 누가 있죠? 뭐 맥시가 있죠. 맥시. 이 4쿼터 승부처 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 맥시가 그날도 이 38득을 올려줬고, 그리고 엣지컴이죠. 엣지컴 같은 경우도 뭐 26을 올려주면서 역시나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 공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시면 뭐 엔비드, 뭐 폴조지가 결장을 했지만 공격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넣어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번 경기는 뭐 이틀 정도 휴식을 했죠. 이틀 휴식한 다음에 자,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엔비드가 출전할 가망성이 많아요. 출전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드까지 들어와 주면 뭐 골밑은 당연히 필라델피아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 이 토론토 상대로 96대 81로 승리를 가져갔죠. 이 4쿼터 초반에 이제 역전을 허용했다가 다시 재역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수비 집중력이 좋았다고 뭐 경기 내용을 보시면 수비 집중력이 좋았죠. 하지만 여전히 기복이 심합니다. 이 역시나 이 공격이죠. 공격 작업이 너무 뻑뻑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뭐 야투도 많이 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못 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는 아무래도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뭐 객관적인 전력도 뭐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뭐 홈코트 있죠. 뭐 이틀간의 휴식, 뭐 체력적인 우회도 있죠. 지금 보시면 뭐 브루클린 수비로 필라델피아를 억제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뭐 필라델피아 승, 마헨, 어노바는 이렇게 언더 봐야죠. 언더. 자, 그리고 애틀랜타랑 시카고죠. 자, 애틀랜타랑 시카고입니다. 우리가 시카고 역배를 3경기 연속으로 마치고 있는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4.5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4.5를 받았고, 자, 일요일 홈 경기였죠. 일요일 홈 경기에서 얘네들이 150대 152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입니다. 뭐 공격력만큼은 확실히 좋았죠. 뭐 그 중심에는 0이 있었죠. 0이 이 부상 이전에 경기력을 보여줬고, 뭐 제일러 존슨이 그날 보시면 뭐 36득점을 올려줬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여전히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가 지금 6경기 6경기 연속 결장이죠. 6경기 연속 결장이고, 오늘도 결장입니다. 오늘도 결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수비력은 뭐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정 1차전에서 이 난타전 끝에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죠. 3연속 역배 중입니다. 우리가 역배를 다 맞췄습니다. 3연속 역배를. 역시나 이제 뭐 얘네들은 뭐 공격이죠. 그냥 공격이고, 일단 오늘도 보시면 양 팀 다 뭐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형님들이 뭐 당연히 오바를 먼저 보겠죠. 많은 점수를 받긴 했는데 1차전 때 보여준 모습 보면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역배 받았을 때 항상 잘한다고. 시카고 상대로 이 디펜스 핵심마저 이 빠지는 것도 조금 얘네들이 커요. 이 디펜스의 핵심은 누굽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수이긴 하지만 데니얼스도 빠져요. 데니얼스도 빠지다 보니까 시카고가 조금 더 유리하게 또 가져갈지 않을까. 시카고 역배, 시카고 프렌 뭐 2차전이긴 한데 그래도 시카고 봐야죠. 어느바는 오버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클리블랜드, 그리고 뉴올리언즈입니다. 뉴올리언즈. 자, 뉴올리언즈고, 자, 오늘 클볼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죠. 40초 남겨놓고 10 몇 점 차 이기고 있었는데, 자, 마인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인을 주지를 못했고, 자, 오늘 이제 또 백투백 백투백 일정입니다. 139대 132. 3연패를 탈출을 했죠.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수비력이 너무 아쉬워요. 수비력이 너무 아쉽고, 자, 오늘 132점이나 허용을 했죠. 뭐 공격력은 뭐 살아나긴 했지만 뭐 상대방이 샬럿이었기 때문에 뭐 너무 높게 평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모블리도 계속 결장이죠. 모블리도 결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이 수비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오늘도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전날 홈에서 댈러스 상대로 119대 113 승리를 가져갔죠. 시즌 최다 5연승입니다. 5연승. 그래서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역시나 이 4쿼터 승부처에서 자이언 윌리엄스죠. 자이언 윌리엄스가 10연속 득점을 해줬죠. 10연속 득점. 10연속 득점을 해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시즌 초반 이 극심하게 이제 흔들렸던 뉴올리언즈지만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뭐 비행기 시간이 오늘 조금 이동거리가 있긴 한데, 이 비행기 시간이 아마 한 2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쿨볼 원정까지 이동거리가 좀 돼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력을 봐서는 클리블랜드 뭐 일반승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핸디가 그렇게
클리블랜드가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홈에서 분명 얘네들도 백투백이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홈에서 경기 치르고 자 원정으로 비행기를 한 2시간 넘게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기력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클불승을 보되 뉴올리언즈 프렌 자, 언어반은 그냥 언더. 클볼승은 그냥 삭제할게요. 일반승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뉴올리언즈 프렌에다가 언어반은 그냥 언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랑 미러키죠. 인디애나랑 자 미러키입니다. 자 미러키고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핸디가 1.5점밖에 안 잡혔죠. 1.5점밖에 안 잡혔고 뭐 누가 이기던 간에 뭐 안 이상하다고 봐요. 뭐 인디애나는 이제 보스턴 상대로도 95대 103으로 또 다시 한번 패배하면서 이제 5연패죠. 5연패. 뭐 3점 성공률이 60%까지 조금 치솟긴 했지만 후반 들어서 전반전에는 많은 3점 슛을 넣어줬죠. 다만 이 후반 들어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단 한 개만 성공할 정도로 이 3점 슛 라인이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이 시아캄한테 의존하는 경기가 너무 큽니다. 시아캄 네마드만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확실하게 외곽에서 뚫어줄 선수가 없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백투백 일정에다가 얇은 선수층이기 때문에 이 주전들의 체력 고갈이 더욱더 오늘 심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100대 103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죠.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이 3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가 않았죠. 뭐 케빈 포터 주니어도 새로 많은 득점을 내줬고 뭐 바비 포티스, 뭐 롤린스 이런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내줬죠. 뭐 주포들이 조금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도 쿤보가 빠지죠. 쿤보가 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뭐 하루간에 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쪽은 미러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미러키 승 마헨 언어반은 그래도 언더 봐야죠. 체력적으로 인디애나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자 언더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토론토죠. 마이애미 대 토론토입니다. 자, 토론토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5.5점을 받았어요. 5.5점. 5.5점을 받았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 뉴욕 원정에서 125대 132 패배하면서 2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격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았다. 125득점이라는 점수를 올려줬죠. 여전히 뭐 히로 그리고 뭐 요비치가 계속 결장 중이긴 하지만 이 주축 선수들이 결장이죠. 하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뭐 토론토 상대로 홈이점을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이게 하케즈 주니어도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켈리오일 같은 경우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자, 이 브루클린 원정에서 81대 96으로 패배하면서 자, 2연패에 빠졌죠. 뭐 잉그램, 키클리가 많은 득점을 해주긴 했지만 역시나 얕은 한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그때 브루클린을 잘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퍼들의 부상이 너무 커 보여요. 퍼들의 부상도 너무 크고 골밑 수비가 되지 않으면 뭐 아데바요한테 뚫릴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지금 베럿도 빠져 있고 뭐 공격에는 뭐 잉그램이랑 키클리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진하다고 봐야죠. 이 팀은.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이애미 승 그리고 마헨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댈러스 대 덴버입니다. 덴버. 자, 덴버고 자 오늘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 7.5점을 받았습니다. 7.5점 7.5점을 받았고 일단 댈러스 같은 경우는 자 뉴욕 원정에서 113대 119로 패배를 먹었죠. 패배를 먹었고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전반전에 22득점을 넣어주면서 35득점을 넣어줬죠. 그리고 탐슨 같은 경우도 3점슛 5개 포함해서 20득을 올려줬는데 이 4쿼터 승부처에서 그냥 무너진 게 컸다고 봅니다. 이 4쿼터 승부처에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패배를 먹었죠. 다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는 전날 홈에서 유타 상대로 135대 112 대승을 거뒀죠. 역시나 이 자말 머레이죠. 머레이 그리고 뭐 카메론 존슨
그리고 뭐 요키치죠. 요키치는 다만 오늘 그렇게 이제 득점력은 많이 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 페이터 왓슨도 오늘 좋았습니다. 페이터 왓슨도 좋았고, 다만 이 댈러스 원정길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뭐 양 팀 다 이 백투백 일정이죠. 두 팀 다 이제 전날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만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체력적으로 봤을 때도 뭐 양 팀 다 힘들 거라고 봐요. 양 팀 다 힘들 거라고 보고, 다만 그래도 이 경기를 핸디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이 경기도. 핸디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기 때문에 덴버 일반승을 가시는 거는 뭐 추천을 해드리긴 하나, 이 덴버 같은 경우가 다소 조금 부담이 됩니다. 댈러스 주전 라인에서 보시면 지금 이 득실 마진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득실 마진도 많이 올라왔고, 만약에 이게 저득점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핸디 메리트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덴버 핸디 메리트가 이게 7.5점밖에 안 잡혔죠. 7.5점밖에 안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승패는 저는 패스하고 그냥 댈러스 프렌만 볼게요. 댈러스 프렌, 언어바는 그냥 언더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대 뉴욕 닉스죠. 미네소타 대 뉴욕 닉스입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6.5점을 받았어요. 6.5점을 받았고, 그냥 이 경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 지금 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밀워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죠. 11경기 중에서 지금 9승을 따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조잉글스밖에 얘네들이 결장을 안 해요. 결장을 안 하고, 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긴 했지만 이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이 주전 선수들의 결장자가 많죠. 이 아누노비죠. 그리고 지금 야부셸레 같은 경우도 이 벤치 자원이죠. 야부셸레 같은 경우도 결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 제일런 브런슨이죠. 이 제일런 브런슨이 마이애미전에서 47득점을 올려줬는데 오늘 제일런 브런슨까지 빠져요. 결장인데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봐요. 아침 되면 아마 핸디가 더 바뀔 가망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결장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네소타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미네소타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마엔의 언더까지 봐야죠. 결장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경기 또 넘어갈게요. 샌안토니오 대 이제 오클라호마죠. 샌안토니오. 자,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오클라호마고 이 경기도 6.5점을 받았죠. 6.5점을 받았는데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홈에서 올 시즌에 성적이 되게 좋은 팀이에요. 홈에서 10승 2패죠. 뭐 경기력 안정감이 이제 뚜렷한 팀인데 홈에서 당연히 그 중심에는 팍스가 있죠. 팍스가 있고 뭐 웸비도 지금 돌아와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웸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22분밖에 안 뛰었어요. 22분밖에 안 뛰면서도 그래도 14득 12리바운드를 잡아줬고, 그리고 팍스 같은 경우가 27득점, 캐슬도 많은 득점을 해줬죠. 그리고 워싱턴 상대로 124대 113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7경기에서 6승을 챙기고 있죠. 자, 오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웸비입니다. 웸비가 지금 GTD 걸려있죠. GTD 걸려있는데, 지금 종아리 관리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면, 뭐, 당연히 아침 되면 급변하게 되겠죠. 배당이 급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웸비의 출전 유무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멤피스 상대로 119대 10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뭐, 스가가 31득점을 넣어주면서, 지금 뭐, 얘가, 지금 대기록도 하나 나왔죠. 뭐 100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인가? 그것도 나왔고, 뭐 벤치에서도 제 AJ 미첼 같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죠. 뭐 백투백 일정이긴 한데 만약에 홈그랜이랑 오늘 하텐슈타인까지 복귀할 가망성은 있어요. 복귀할 가망성이 있는데 당연히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토마스 보소버랑 토픽만 결장이고, 지금 하텐슈타인, 위긴스, 홈그랜, 뭐 카르소, 제일린 윌리엄스, 그리고 디엥, 미첼까지 많은 선수들이 지금 GTD가 걸려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꼭 이거는 보시고 가셔야 돼요. 뭐 당연히 뭐 스가는 나올 가망성이 큰데, 만약에 웸비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뭐 오클 승에다가 마인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홈그레이드랑 사텐슛 타이까지 나오게 되면 핸디 점수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아침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 승에다가 그냥 언더만 보시는 게 좋고, 뭐 굳이 가신다고 하면 뭐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긴 하죠. 네, 조금. 자, 그리고 피닉스 대 이제 레이커스를 넘어갈게요. 자, 피닉스 대 LA 레이커스죠. 피닉스 LA 레이커스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홈팀한테 정배를 받았죠. 피닉스가. 자, 피닉스가 이 골스 원정에서 이 아쉽게 패배를 먹었습니다. 뭐 경기 내용만 뜯어보면 이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뭐 부커 같은 경우도 38득점 넣어주고, 뭐 브룩스 같은 경우도 뭐 22득점을 넣어줬는데, 이 후반에 이제 파울 트러블 때문에 조금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수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파울 트러블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정보다 이 홈에서 득점 마진율이 더 좋은 팀이고, 자, 오늘도 뭐 제일러 그린 결장 하나 빼고는 이 결장자가 없죠. 뭐 앨런은 지금 GTD 걸려있긴 한데 이 선수는 나올 가망성도 있어요.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이 직전 경기 클리퍼스 상대로 우리가 클리퍼스 역배를 잘 봤죠. 원정에서 88대 103으로 패배하면서 지금 5연패입니다. 5연패. 5연패가 아니구나. 5연패 탈출을 했죠. 클리퍼스가. 자, 돈치치가 일단 돈치치가 경기 중에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그리고 뭐 르브론이 뭐 그날 고군분투를 해줬지만 역시나 이 돈치치 없는 LA 레이커스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자, 돈치치가 오늘 결장을 해요. 돈치치 결장하고, 그리고 이 하치무라죠. 최근에 잘했었던 하치무라도 결장을 하죠. 거기다가 이 빈센트까지 결장을 합니다. 빈센트까지. 거기다가 이제 리브스가 GTD가 걸려있죠. 만약에 리브스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아침에 핸디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에이튼이 일단 뭐 복귀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 세 선수의 결장이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 돈치치의 결장은 너무 뼈 아프다고 봐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것도 뭐 피닉스 승, 그리고 이 마헨, 어노바는 오버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유타랑 멤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타랑 멤피스죠. 유타랑 멤피스고, 일단 유타가 오늘 2.5점을 받았습니다. 2.5점을 받았고, 유타는 뭐 홈에서 뭐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홈에서는 확실하게 승률이 좋은 팀입니다. 7승 9패고, 뭐 직전 경기 이제 마카네까지 돌아와 주면서 27득점을 쓸어 담았죠. 뭐 너키치도 17득점을 올려줬고, 뭐 기훈태 조지도 20득점을 올려주면서 뭐 공격 작업은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뭐 덴버 원정에서 112대 130으로 대패를 했지만 그래도 득점력은 상당히 이루어졌죠. 뭐 백투백 일정이긴 한데 이동 없이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도 오늘 얘네들한테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자꾸 오클라호마 원정에서 103대 119로 완패하면서 자 2연패에 빠졌죠. 역시나 이 자모란트 그리고 잭이디 이 두 선수의 공백이 너무 컸지 않나. 자, 오늘도 보시면 자, 지금 잭이디가 일단 결장을 합니다. 잭이디가 결장을 하고, 자, 자모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GTD가 걸려있죠. GTD가 걸려있고, 지금 뭐 브랜드 클라크, 뭐 콘차르, 그리고 제이본 스물, 뭐 잭이디, 타이제롬, 뭐 피펜 주니어, 이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해요. 그리고 고지대 특성상, 자, 후반으로 가면, 불리한 쪽은 저는 멤피스라고 봅니다. 이를 버텨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많은 선수들이 일단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벤치 자원이 너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유타 역배 봐야죠. 유타 역배, 유타 프렌, 어노바는 오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대 올랜도죠. 올랜도. 자,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아쉽게 조금 패배를 했는데 여전히 홈에서도 5승 7패를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뭐 직전 경기 뭐 샤프가 많은 득점을 내줬고 뭐 전체적인 수비 주표는 조금 낮긴 한데 뭐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오늘 잘했다고 봅니다. 최근 3승 1패죠. 3승 1패고 오늘 102대 110으로 패배를 했죠. 21점 차까지 뒤지다가
역시나 이 막판에 저력이 있었죠. 막판에 저력이 있었습니다. 역전도 했죠. 이 후반 2분인가 남겨놓고 역전을 했다가 뭐 결정적인 순간에 이 턴오버가 자 8개를 범했죠. 8개. 예, 그러면서 자멸을 했던 경기인데 역시나 수비 조직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홈에서는 그래도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골스 원정에서 이 97대 125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하면서 뭐 전반전에는 조금 대등하게 갔는데 역시나 후반전이었죠. 예, 후반전에 무너지면서 역시나 조금 아쉬웠던 거. 그리고 또 이동의 피로도도 변수가 있죠. 뭐 포틀랜드가 뭐 수비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공격력 면에서는 뭐 올랜도한테는 크게 안 밀릴 거라고 봅니다. 이 경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틀랜드 쪽을 봐야죠. 포틀랜드 뭐 역배승 그리고 프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트가 자 디트로이트죠. 세크라멘트 자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오늘 디트로이트가 이제 백투백 일정이죠. 백투백 일정이고 지금 세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 시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에요. 7승 22패고 자 홈에서도 올 시즌에 4승 9패로 뭐 그렇게 반등의 실마리가 없는 팀이죠. 역시나 이 사보니스하고 라빈이 모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드로잔이랑 키컨머레이 쪽에 계속 공격이 쏠려 있죠. 그래 사실상 이 두 선수가 밀리다 보면 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드물다고 봐요. 그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도 10승 4패로 올 시즌에 안정적인 성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팀입니다. 역시나 골밑에서 버텨주는 듀렌, 커닝햄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전력 차이도 많이 난다고 봅니다. 뭐 인사이드 전력 차이도 많이 크고 이 수비의 안정감도 많이 크죠. 그리고 이 커닝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경기력도 상당히 뭐 디트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도 사보니스가 결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디트 승 그리고 마엔 자 그리고 언어바는 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버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 대 휴스턴으로 넘어갈게요. 자 LA 클리퍼스 대 휴스턴인데 LA 클리퍼스 대 휴스턴이 잠시만요. 자 LA 클리퍼스 대 휴스턴인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6.5점을 받았어요. 6.5점을 받았고 자 일단 클리퍼스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전 경기 LA 레이커스하고 상대로 홈에서 103대 88로 승리하면서 그때 역배를 추천을 해드렸죠. 자 5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일단 레너드가 이 시즌 타이 득점을 넣어줬죠. 그리고 하든 같은 경우도 자 21득점을 넣어줬고 일단 조금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주전 센터 주바치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이 장기 결장이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주바치 없이 오늘 존 콜리스 그리고 이 로페즈만으로 이 생군을 막아야 돼요. 이번 시즌 7승에 머물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 세크라멘토 원정에서 연장 혈투 끝에 124대 125로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일단 생군이 그날 28득점, 뭐 드란트가 24득점 올려줬는데 이 막판에 이 3점 슛을 허용하면서 그 경기를 졌습니다. 역시나 연장에 조금 피로도가 있죠. 뭐 당연히 뭐 세크에서 LA까지는 뭐 거리는 길지는 않아요. 거리는 길지는 않은데 연장에 조금 피로도가 있을 것 같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낮게 잡혔어요. 핸디가 낮게 잡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기고 뭐 누가 이겨도 뭐 안 이상하다고 봐요.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다고 보는데 일단 홈 경기의 집중력 그리고 뭐 분위기 그리고 클리퍼스 홈에서 일단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뭐 클리퍼스도 뭐 쉽게는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가 이 리드를 지키는 과정에서 템포가 느려지죠. 이 템포가 느려지는 팀은 이 클리퍼스가 상대하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곽 수비 매치업도 보시면 클리퍼스가 홈에서 외곽포가 최근에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그냥 언더부터 보고
핸디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클리퍼스 프렘만 보고 일반 승패는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 뭔가 조금 찝찝한 경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4경기죠. 사실상 오늘 14경기 있고 25일 당일날은 NBA 경기가 없습니다. NBA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형님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